다실바님 사연입니다. 산 중턱의 예쁜 누나. 안녕하세요, 석구님들. 오늘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 아이들과는 다르게 컴퓨터나 이런 건 비싸서 없는 집이 많았고, 다들 공을 차고 뛰어다녔고, 흔히 말하는 폐가 같은 곳에 담벼락을 뛰어넘으며 놀곤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가면 항상 아이들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제가 지금은 역변해버리긴 했지만 당시엔 귀염귀염 열매를 먹고 곱상하게 귀공자처럼 생겼었는데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침밥을 먹고 바로 뛰어나와 애들과 모여서는 오늘은 뭘 하고 놀까 한참 동안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한 동네에 살던 친한 친구들 중에 3명은 각자 집에 일이 있어서 도중에 들어가 버려 저와 또 다른 한 명인 민호라는 친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집에 들어갈까? 내일 학교에 가서 축구나 할래? 야야, 그러지 말고 우리 산에 놀러 갈래?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그 외에 우리 학교 위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잖아. 그리고 그 뒤에는 산도 하나 있고, 거기 위로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산 중턱 조금 지나서 아주 낡아빠진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대. 근데 거기만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거길 찾기가 여간 쉬운 곳도 아니라서 우리 아빠도 10번 중에 딱 한 번만 그 창고를 봤다고 하더라고. 여기 동네에 사는 사람도 그 창고를 본 사람이 5손가락도 안 된대. 심각하게 주저리 설명하고 있는 민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귀신 말하는 거야? 거기를 너하고 나 둘이 가자고? 무서운데? 귀신도 무섭고 또 그런데 갔다 오면. 이 별난 새끼야 하면서 빗자루로 막 엉덩이를 때릴 엄마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자기가 나름 늠름하고 그런 건 무섭지 않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말한 곳 갔다 오면 우린 이제 진짜 남자가 되는 거라고. 사실 저도 솔깃했습니다. 매번 숨바꼭질, 자전거 타기, 담벼락 뛰어넘기 등 이런 것만 하며 지루함을 느끼던 찰나였는데 친구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었죠. 공포 체험? 재밌긴 하겠다. 그래, 가자. 그렇게 외치며 혹시나 모르니 아주 가벼운 야구방망이 2개를 들고 학교 뒤편에 있는 산을 향해 갔습니다. 원래 그 산의 등산로 코스는 따로 있었으나 학교 뒤편으로 이어지는 길은 등산로가 아니라 길이 없는 그런 곳이었기에 키가 작았던 우리는 야구방망이로 우리의 키보다 큰 갈대 같은 것들을 옆으로 휙휙 쳐가며 길을 만들며 갔습니다. 어느 정도 숨이 가쁘게 차오를 때쯤 산 중턱에 있을 법한 체력 단련장 같은 곳 있죠. 그런 곳에 도착해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 더 이상 못 움직이겠어. 너무 힘든데.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넌 여기서 좀 쉬면서 기다리고 있어. 민호는 숨을 고르며 바지를 툴툴 털어대며 일어나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15분쯤 지났으려나? 체력 단련장 먼 벤치에서 어떤 예쁜 누나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앉아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도 그때 그 누나의 모습은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누나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이리저리 운동기구를 만지는 척하며 그 누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누나 앞에 섰을 때 물었습니다. 누나, 여기서 뭐해요? 누나 되게 예뻐요.
누나는 고개를 들어 그런저를 쳐다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꼬마야 안녕? 누나 예뻐? 그래서 저는 살짝 점프를 해서 누나 옆에 앉아 수다쟁이 마냥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던 저에게 누나는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몇 살인지, 이름은 뭔지, 어디서 왔으며 여기는 어떻게 왔고, 부모님이 걱정 안 하시냐며 환하게 웃으며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대답을 하며 떠들어대던 중 갑자기 친구가 저 멀리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야, 준수야! 민호는 그렇게 저를 부르며 왔고 우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야, 너 누구랑 대화해? 아무리 쳐다봐도 없더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냥 내려가자. 그러곤 등을 돌리며 빠르게 걷는 민호를 따라가면서 누나에게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예쁜 누나가 없는 겁니다. 누나 먼저 내려갔나? 에이,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며 민호를 따라 산에서 내려와 집에 들어가서 혹시나 더럽혀진 옷을 보면 엄마에게 빗자루로 흠씬 맞을까봐 빨리 샤워를 하고 옷은 세탁기에 안 보이게 집어넣고는 TV 앞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누나 진짜 예뻤는데 피부도 진짜 하얗고 옷 입은 것도 되게 예뻐.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산 중턱이나 되는 곳에 그런 하얀색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올라왔다고? 이런 생각은 과자를 미친 듯이 집어먹는 나에게 아주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의문심을 품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비가 왔고 그 며칠 뒤 이번엔 혼자서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중턱에 체력 단련장에 도착했을 땐 그때 보았던 예쁜 누나가 이미 먼저 와서는 그때 있었던 똑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누나를 부르며 뛰어갔습니다. 누나! 어머, 준수 아니니? 누나는 그때와 같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원래는 친구가 말했던 그 창고를 혼자서 찾아서는 꼭 자랑하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산에 간 거였으나 누나를 다시 만나 수다를 떨며 그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나는 이번에도 하얀색 원피스에 어깨까지 오는 머리 길이에 아주 예쁜 머리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나이는 23살이었고 몸이 조금 좋질 않아서 매일 아침에 아주 천천히 이 산을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좋아서 일주일에 3-4번 정도 이렇게 온다고 말하는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는 누나. 그러더니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공차고 놀지 왜 산에 왔어? 엄마가 걱정 안 하셔? 응, 엄마 뭐 배우러 가셨어. 늦게 오실 것 같아. 엄마가 나 산에 온 거 알면 빗자루를 엄청 팰 것 같아. 산에 뭐 재밌는 거 있어? 아니면 누나 보러 온 거야? 누나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산에 무슨 창고 같은 게 있대. 그런데 여기 오래 살았던 동네 사람들도 그 창고를 본 사람이 거의 없대. 한 5명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산 중턱 근처에 있는 아주 낡은 창고 말하는 거야? 그 창고 맞아. 누나 혹시 그 창고 어디 있는 줄 알아? 내가 먼저 찾아서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 줄 모르겠어. 누나는 약간 사색이 되듯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지마. 절대로 가지마, 준수야. 누나가 요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그 창고는 절대로 안 가는 거다. 응?
누나랑 대화하고 싶으면 여기 오는 건 괜찮은데 절대로 그 창고는 찾지 않기다. 알았지? 그렇게 누나의 손을 잡고 누나가 데려다주는 곳까지 도착하여 다시 한번 저와 손가락 약속을 하고는 뒤돌아 뛰어서 집에 갔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무렵 계약을 하고 평일에 3일은 꼭 누나를 보러 산에 갔습니다. 누나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창고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 누나는 그런 곳에 가는 거 아니라고, 모험심이 넘쳐난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서 그냥 어느 여름이 다가오는 날은 몰래 한번 찾으러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저보다 키가 큰 갈대 거미줄 같은 것을 막 긴 작대기로 휙휙 쳐가며 그 미지의 창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찾았을까. 산길이 없는 그런 곳들과는 달리 이번엔 어느 곳에나 볼 수 있을 법한 어디론가로 들어가는 길.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려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다다다 하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예쁜 누나였죠. 누나는 저를 번쩍 들어서는 길 입구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더니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제가 만나는 그 체력 단련장에 도착했을 때 누나가 저를 꾸짖으며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누나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어? 저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가 버렸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시 누나를 만났을 땐 저에게 엉덩이를 때려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저를 토닥여주고 달래주었습니다. 그 후 누나를 보는 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팔에 멍자국 같은 것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아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칠 동안 누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며 이번엔 저번에 찾지 못했던 그 창고를 다시 찾아보고자 며칠 동안 창고를 찾아 길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막 누군가가 휙휙 갈대를 움직이는 그런 소리, 그리고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누나가 저를 들쳐업고 도망가던 바로 그곳,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번엔 꼭 이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다짐을 하곤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자 위노가 말했던 작고 낡아빠진 창고가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음산하다 못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등을 돌려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려던 찰나 창고 뒤에서 걸걸하고 늙은 남성의 목소리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구나. 여기야. 여기에. 그렇게 저를 부르는 그 기분 나쁜 목소리. 누구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 쓰러져가는 낡아빠진 창고 하나만이 우두커니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슉슉하며 뭔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창고 뒤에서 뭔가 검은 형태가 숨어서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몸도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보았던 건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은 그런 검은 형태가 저를 쳐다보고는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이쪽으로 조금 더 와봐. 전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굳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형태가 창고 뒤에서 고개를 아주 살짝 내밀고 손을 내려놓는 듯 보이며 그 어두컴컴하게 그늘진 곳에서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검은 형태가 걸어오는데 무언가 내 몸 사방으로 꽉 누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정신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순간 갑자기 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준수야! 그 목소리는 분명 예쁜 누나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 그 검은 형태는 갑자기 어디론가 도망가듯 사라지며 저는 기절을 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땐 예쁜 누나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저에게 괜찮냐며 어디 다친 곳이 없나 몸을 이리저리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옆에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머리핀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죠. 사실 소문의 창고를 찾으러 간 그날 중간중간 기억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친구에게 들어보니 제가 학교를 지나가고 있었고 친구가 저에게 축구하자고 계속 불러댔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산 쪽 방향으로 가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축구를 마저 끝내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준수가 창고 찾으러 가는 건가? 그리곤 제가 위험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예쁜 누나가 벤치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 누나에게 말하니 저를 알고 있다며 다급하게 제가 있는 곳을 찾아 미친 듯이 뛰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땐 제가 쓰러져 기절해 있었고 민호가 말하기를 저를 업고 뒤돌아서며 등 뒤로 막 뭔가를 뿌리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뿌리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낡아빠진 창고 주위엔 아무도 없었는데 욕을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예쁜 누나는 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내림을 받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누나는 신내림을 계속 거부하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해를 입었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일반인 분과 결혼도 하시고 예쁜 딸도 낳아서 행복하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을 모시기는 하지만 집에 작은 당 같은 걸 모셔두기만 하고 남의 점을 봐주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후 저에게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그 예쁜 누나는 행복하게 사시는 것만 조금 보곤 그 뒤로 소식을 알 수는 없습니다. 민호도 그 후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소식을 알지 못하고요. 그 후로 일부러 등산을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지만 대학교에 합격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길래 어렸을 적에 그 산에 다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던 그 학교 뒤편길로 가보았으나 길이 막혀 있었고 다시 제대로 된 등산로를 이용해 올라갔으나 산 중턱 약간 밑에 있던 제가 기억하던 체력 단련장 같은 곳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낡아빠진 창고 또한 아무리 찾아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한 곳이 있긴 했지만 어렸을 때의 그 생각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싶어 더 이상 그 창고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편지 하나 써도 될까요? 짧은 인연이었지만 저를 보면 항상 환하게 웃어주며 과자를 입에 물려주고 체한다고 음료수를 손에 꼭 쥐곤 저를 바라봐주던 예쁜 누나. 지금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중년의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잘 있죠? 누나, 그때 저를 구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주절주절 떠들어대던 저의 모습을 환한 미소로 바라봐 주시던 거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어느덧 이렇게 30대가 되었고 자랑할 만한 그런 성장기를 보내진 못했지만 나름 평범하게 잘 자라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누나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웃으며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쁜 누나, 짧은 시간 저의 친구가 되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